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많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예전 국회 특위위원장도 한 저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또 인류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살거리의 문제이고, 또 미래의 새로운 산업에 관한 먹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후환경 대사를 맡게 된 것은 일종의 특사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러한 기후환경에 관한 규범과 논의가 시작할 때 대사로서 열심히 그런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후환경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대사 부분은 사실은 기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와 살거리의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때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이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미래 아젠다에서 핵심인 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준비하고 또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중책을 맡자마자 당권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2002년부터 당에 왔죠. 20년 동안 당을 지켜왔는데요. 당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잘못되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역할이 있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늘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하나를 배척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양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같이 함으로써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새로 맡은 일 앞에 두고 당권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시기 같은 것이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두 가지 아젠다가 너무 중요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뭐 엄청난 예산을 그동안 투입했지만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출산율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또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 집중하려고 하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은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 역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지금 환경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 여당이 여당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도 힘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밖에서 찾자면 끊임없는 대선 불복, 흔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대통령 내려와라라는 집회가 계속됐고 또 그 집회에 야당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대통령께 조언,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좀 초기에 좀 부족했던 점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더 많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넓게 들으시고 또 더 자주 소통하시는 것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많이 흔들렸고요. 또 최근에 저는 사실 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고 이런 핵실험의 징후까지 보여지는 이 사태에 있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조차도 친일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의 뜻도 그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새 완성은 바로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소야대,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저희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상화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다음에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길목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지금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는 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지금 정치 혐오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출산 문제나 이 기후 문제만 해도 이거는 여야를 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물론 당대표가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거센 반발을 할 것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국정 발목 잡기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는 그런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십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발휘해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물러서만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경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민심은 유승민이라는 점에 우리가 꼭 동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를 뽑는 것은 우리 당을 적어도 지지하는 쪽의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서 당원 플러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심도 거기서의 민심은 모든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민심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유승민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중도 항상 이념 지표를 조사하는 정치학회에서 4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럼 늘 중도에서 왼쪽에서 7번째 이랬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2019년 우리 엄혹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던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더 리버럴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에 뭐 많이들 그 2019년 원내대표 시절을 기억하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민주당의 경선이었죠. 그때는 100%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10%나 낮은데 100%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뽑는 선거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꼭 패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가 아닌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가장 많이 싸웠던 후보였죠. 근데 저는 뭐 내년 당대표의 리더십은 뭐 한편으로는 이 거대 야당에 단호할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꼭 중도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젠다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도 확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재명 대표의 요새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비상식적인 이런 궤변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조국 시즌2 같은 느낌도 들고요. 결국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좀 정치가 정치다워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젠더 이슈라든지 세대 갈등 이슈를 선거 과정에서 조금 표 계산을 위해서 좀 더 극단화하고 대립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이름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출산이라는 의미가 마치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출생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 평가하는 건 그렇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저는 그냥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안 그래도 막 그동안 갈등 막 분열 이랬던데 이 당권을 위한 이 전당대회가 또다시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처음 들었어요. 분열과 대립과 반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당의 미래를 놓고 좀 치열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열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총선을 이길 건지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